행기총 제14강 제12항 취소 소송의 심리 1번 당사자가 제출한 소송 자료에 의하여 법원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수 있음에도 단지 구체적 사실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에게 성명 또는 직권에 의한 심리 판단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행정소송에서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다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행정소송에서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다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판단할 수 있고 당사자가 제출한 소송 자료에 의하여 법원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수 있음에도 단지 구체적 사실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에게 성명을 하거나 직권으로 심리 판단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이 없는 판결을 하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26조의 규정과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2번 행정소송의 경우 직권심리주의에 따라 변론주의가 완화되므로 행정의 적법성 보장과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법률 효과에 관한 요건 사실이나 공격 방어 방법이라도 이를 시사하고 그 제출을 권유하는 것이 민사소송과 달리 허용된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법원의 성명권 행사의 내용 및 그 한계 법원의 성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 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 이를 지적하여 정정,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개정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며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 효과에 관한 요건 사실이나 독립된 공격 방어 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성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 된다. 3번 항고소송의 경우 피고가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용의 입증을 하였다면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의 책임은 원고에게 돌아간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행정소송에서 증명책임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 사유에 대한 증명 책임이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만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있다. 4번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행정청에게 그 적법 사유에 대한 증명 책임이 있으므로 그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없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도 행정청이 정답은 X입니다. 해설 행정소송에서 증명책임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 사유에 대한 증명 책임이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만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있다. 재량권 일탈, 남용에 관하여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해설 재량권 일탈, 남용에 관한 증명 책임에서 원고 5번 국가유공자 인정과 관련하여 공무수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나 그로 인한 신체장애 정도가 법령에 정한 등급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 책임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인에게 있지만 그 상해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입은 것이라는 사정에 관한 증명 책임은 피고인 처분청에게 있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국가유공자 인정요건, 즉 공무수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나 그로 인한 신체장애 정도가 법령에 정한 등급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인이 증명할 책임이 있지만 그 상해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입은 것이라는 사정, 즉 지원 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 대하여 지원 대상자로 등록하는 처분을 하는 처분청이 증명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6번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 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의 기준 시점, 처분 시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 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7번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처분 당시에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만을 기초로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처분시라는 의미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대하여 판결시가 아니라 처분시라고 하는 의미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 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고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처분 당시의 사실 상태 등에 대한 입증은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고 법원은 1.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2.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8번 갑은 2013년 3월 6일 산림내에서의 토석 채취 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허가권자인 A는 2013년 4월 1일 인근 주민들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이에 갑은 2013년 5월 1일 인근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위 사유는 적법한 반려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서울행정법원에 위 반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3년 9월 6일 변론을 종결하고 2013년 9월 20일 위 반려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위 사례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기억 행정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 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사자들이 위 반려 처분의 존재를 다투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수소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밝혀보아야 한다. 니은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공법상 권리관계를 다루는 소송이어서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수소법원은 인근 주민들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더라도 증거를 조사하여 그 사실을 확정해야 한다. 디귿 수소법원은 위 반려 처분 당시 A가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변론 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위 반려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리을 A가 소송 기속 중에 토석 채취를 하게 되면 자연경관이 심히 훼손되고 토석 운반 차량의 통행 시 일어나는 소음, 먼지의 발생, 토석 채취장에서 흘러내리는 토사가 부근의 농경지를 매몰할 우려가 있는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위 반려 처분이 적법하다는 사유를 새로이 처분 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당초의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처분 사유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미음 A는 위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소송의 변론 종결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 처분을 할 수 없고 토속 채취 허가를 해야 한다. 해설 기억지문은 5입니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존부가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 적극 행정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 요건으로서 직권조사 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보아야 한다. 니은 지문은 X입니다. 행정소송에서도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인근 주민들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수소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 행정소송에서의 주장, 입증 책임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하고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여도 여전히 당사자주의, 변론주의를 기본 구조로 하는 이상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된 구체적인 사항을 먼저 주장하여야 한다. 디귿지문은 5입니다.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처분시라는 의미.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대하여 판결시가 아니라 처분시라고 하는 의미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 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고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처분 당시의 사실 상태 등에 대한 입증은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고 법원은 1.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리을 지문은 5입니다. 토속 채취 허가 신청에 대한 반려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처분청이 반려 사유로 새로이 추가한 처분 사유가 당초 반려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 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별개의 사유이므로 그 사유를 반려 처분의 근거로 추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의 이 사건 토속 채취 허가 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인근 주민들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음이 분명하고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위 반려 사유로 새로이 추가하는 처분 사유는 이 사건 허가 신청 지역은 전남 나주군 문평면에 소재한 백룡산의 일부로서 토속 채취를 하게 되면 자연경관이 심히 훼손되고 안반의 발팟이 생기는 소음, 토속 운반 차량의 통행 시 일어나는 소음, 먼지의 발생, 토속 채취장에서 흘러내리는 토사가 부근의 농경지를 매몰할 우려가 있는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있는 산림 내 토속 채취 사무 취급 요령 제11조 소정의 제한 사유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위 반려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인 바, 이는 피고가 당초 위 반려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는 그 기본적 사실 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별개의 사유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와 같은 사유를 이 사건 반려 처분의 근거로 추가할 수 없다. 미음 지문은 X입니다. 거부 처분 취소의 확정 판결을 받은 행정청이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 처분을 한 경우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소정의 재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확정 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 처분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처분도 이 조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제13항 취소 소송과 가구제 1번 집행정지 결정을 한 후 본안 소송이 취하되어 소송이 계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면 집행정지 결정은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고 이에 대한 별도의 취소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행정사건 본안 소송의 취하가 집행정지 결정에 미치는 영향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행정처분 집행 부정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는 일시적인 응급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면 이에 대한 본안 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계속 중임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집행정지 결정을 한 후에라도 본안 소송이 취하되어 소송이 계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면 집행정지 결정은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고 별도의 취소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유죄 집행정지 결정을 한 후에라도 본안 소송이 취하되어 소송이 계속되지 않게 되면 이에 따라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고 별도의 취소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정답은 5입니다. 2번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서 정한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의 대상이 되므로 집행정지 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본안 소송은 소송 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 집행정지 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본안 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 집행정지의 요건인지 여부, 적극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궁극적으로 본안 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것인가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종의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지만 나아가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집행부정지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또 본안에서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권리보호수단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집행정지사 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시켜야 한다. 3번 행정처분의 무효란 행정처분이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이므로 무효등 확인 소송에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무효인 처분이라도 외관상 처분이 존재하여 집행에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정지의 대상이 된다. 행정소송법에서는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을 무효등 확인 소송에 준용하고 있다. 4번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는 처분의 성질과 태양 및 내용, 처분 상대방이 입게 될 손해의 성질, 내용 및 정도, 원상 회복, 금전 배상의 방법 및 난이 등은 물론 본안 청구의 승소 가능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행정처분 집행을 정지하려면 소극적 요건으로 그 집행의 정지가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이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 및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중대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이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신청인의 손해뿐만 아니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는 데 있고 따라서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중대한지의 여부는
절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 양자를 비교, 교량하여 전자를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옹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대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번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명할 수 없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행정소송법에서는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통설과 판례는 집행정지 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안 청구에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을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으로 본다. 집행정지 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궁극적으로 본안 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것인가에 대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에 정해진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지만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는 신청인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 지위를 보호함과 동시에 후에 받을 승소 판결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어서 본안 소송에 처분의 취소 가능성이 없음에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의 정지를 인정한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효력정지나 집행정지 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효력정지나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시켜야 한다. 6번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궁극적으로 본안 판결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것인가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의 대상이 되나 본안 소송에서의 처분의 취소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의 효력정지를 인정한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효력정지 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없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의 판단 대상 및 본안 소송에서 처분 취소 가능성 없음이 명백할 경우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의 가부, 소극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원칙적으로는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것인가에 대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종의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의 대상이 되나 본안 소송에서의 처분의 취소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인정한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집행정지 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명할 수 없다. 7번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으로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할 때 공공복리는 그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 개별적인 공익을 말하고 비신청인인 행정청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주장, 소명하여야 한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이유에 관해 소명이 있어야 한다.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에 대한 주장 및 소명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고 소극적 요건에 대한 주장 및 소명 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소종의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인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의 의미 및 그 주장, 소명 책임의 소재, 행정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에서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할 때 공공복리는 그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인 공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에 대한 주장, 소명 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 유죄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으로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에 대한 주장, 소명 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 정답은 5입니다. 7번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결정 주문에서 정한 기간까지 준속하다가 그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당연히 소멸한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시한 결정 주문에서 정한 시기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결정 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준속하며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일정 기간 동안 영업을 정지할 것을 명한 행정청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당해 법원에 계속 중인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언하였을 경우에는 처분에서 정한 영업정지 기간의 진행은 그때까지 저지되는 것이고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에 의하여 당해 정지 결정의 효력은 소멸하고 이와 동시에 당초의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되어 처분에서 정하였던 정지 기간은 이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9번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하면서 그 주문에서 당해 법원에 계속 중인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을 정지한 경우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면 그 본안 판결의 선고 시에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별도의 취소 조치 없이 소멸하고 처분의 효력이 부활한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집행정지 결정은 처분의 효력을 소급하여 정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집행정지 결정 시부터 장려를 향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집행정지의 효력은 당해 결정의 주문에 표시된 종기까지 준속하다가 그 종기의 도래와 동시에 당연히 소멸하고 동시에 당초 처분의 효력이 부활한다.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시한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결정 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준속하며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일정 기간 동안 영업을 정지할 것을 명한 행정청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당해 법원에 계속 중인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언하였을 경우에는 처분에서 정한 영업정지 기간의 진행은 그때까지 저지되는 것이고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에 의하여 당해 정지 결정의 효력은 소멸하고 이와 동시에 당초의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되어 처분에서 정하였던 정지 기간, 정지 결정 당시 이미 일부 집행되었다면 나머지 기간은 이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10번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이 이루어지면 결정 주문에서 정한 정지 기간 중에는 처분이 없었던 원래의 상태와 같은 상태가 되며 처분청이 처분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없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이 있으면 결정 주문에서 정한 정지 기간 중에는 처분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없다. 특히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이 있으면 결정 주문에서 정한 정지 기간 중에는 처분이 없었던 원래의 상태와 같은 상태가 된다. 11번 집행정지 결정 또는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 참조 12번 항고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소극적으로 소멸한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지지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절차에서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이 이루어지고 본안에서 해당 처분이 최종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어 집행정지 결정이 실효되고
제재 처분을 다시 집행할 수 있게 된 경우 및 반대로 처분 상대방이 집행정지 결정을 받지 못했으나 본안 소송에서 해당 제재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이 확인되어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처분청이 취할 조치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결정 주문에서 정한 기간까지 존속하다가 그 기간이 만료되면 장래에 향하여 소멸한다. 집행정지 결정은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고 달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여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해당 처분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함으로써 위와 같은 손해를 예방하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항고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더라도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나 1. 제재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절차에서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이 이루어졌더라도 본안에서 해당 처분이 최종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어 집행정지 결정이 실효되고 제재 처분을 다시 집행할 수 있게 되면 처분청으로서는 당초 집행정지 결정이 없었던 경우와 동등한 수준으로 해당 제재 처분이 집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집행정지는 행정쟁송 절차에서 실효적 권리 구제를 확보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일 뿐이므로 본안 확정 판결로 해당 제재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면 제재 처분의 상대방이 잠정적 집행정지를 통해 집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제재를 덜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2. 처분 상대방이 집행정지 결정을 받지 못했으나 본안 소송에서 해당 제재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이 확인되어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청은 그 제재 처분으로 처분 상대방에게 초래된 불이익한 결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번 집행정지는 행정쟁송 절차에서 실효적 권리 구제를 확보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일 뿐이므로 본안 확정 판결로 해당 제재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면 처분청은 제재 처분의 상대방이 집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제재를 덜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판례는 줄친 것만 보겠습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쟁송 절차에서 실효적 권리 구제를 확보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일 뿐이므로 본안 확정 판결로 해당 제재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면 제재 처분의 상대방이 잠정적 집행정지를 통해 집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제재를 덜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14번 처분 상대방이 집행정지 결정을 받지 못했으나 본안 소송에서 해당 제재 처분이 위법함이 확인되어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청은 그 제재 처분으로 처분 상대방에게 초래된 불이익한 결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판례는 줄친 것만 보겠습니다. 처분 상대방이 집행정지 결정을 받지 못했으나 본안 소송에서 해당 제재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이 확인되어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청은 그 제재 처분으로 처분 상대방에게 초래된 불이익한 결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번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분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2009 8 3 을 납부 기한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같은 해 6월 1일 고지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하였다. 법원은 2009년 7월 2일 위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 시까지 과징금 부과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으나 갑이 2011년 6월 21일 결국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였다. 이에 갑이 2011년 6월 27일 당초 고지된 과징금을 납부하자 을은 2009년 8월 3일에 납부 기한을 도과하였으므로 그때부터 2011년 6월 27일까지의 체납에 따른 가산금도 납부하라는 징수 처분을 하였다. 1. 집행정지 결정은 단지 징수권자가 징수집행을 하지 못하게 할 뿐 납부 기간의 진행을 막을 수는 없으므로 갑은 마땅히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본안 소송에서 을이 한당초에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이 내려진 이상 과징금 부과 처분에 기초하여 기간도과를 이유로 부과된 가산금 징수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갑은 을의 가산금 징수 처분에 대하여 취소 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고 가산금을 일단 납부하여야 한다. 3. 집행정지 결정이 있으면 납부 기간의 진행도 중단되기는 하지만 갑이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면 집행정지 결정이 실효되므로 납부 기간 중단의 효력도 소급하여 상실되어 갑이 가산금 납부 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4. 갑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갑은 과징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과징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의 납부 의무도 없다. 5. 집행정지 결정으로 납부 기간의 진행도 함께 중단되므로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 때부터 이미 진행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이 다시 진행되어 갑의 납부는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한 것이 되고 가산금 납부 의무는 없다. 해설. 판례부터 보겠습니다. 일정한 납부 기한을 정한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집행정지 기간 동안 납부 기간이 진행되는지 여부. 소극. 1. 일정한 납부 기한을 정한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고 달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 집행정지 기간 동안은 과징금 부과 처분에서 정한 과징금의 납부 기간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아니하고 집행정지 결정이 당해 결정이 주문에 표시된 시기의 도래로 인하여 실효되면 그때부터 당초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서 정한 기간, 집행정지 결정 당시 이미 일부 진행되었다면 그 나머지 기간이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원고는 1999년 5월 27일 같은 해 8. 3. 까지를 납부 기한으로 한 이 사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고 같은 해 5월 31일 이를 고지받았으나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1999년 7월 2일 이 사건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하여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으므로 과징금의 납부 기간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아니하고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 2001년 6월 21일 이 사건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어 그때부터 이 사건 과징금 부과 처분에서 정한 기간 중 이미 진행된 기간을 제외한 그 나머지 기간이 다시 진행하므로 같은 해 6월 26일에 한 이 사건 과징금의 납부는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한 것이 되어 가산금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금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징수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서 무효라 할 것이다. 1번 지문은 X입니다. 집행정지 기간 동안은 과징금의 납부 기간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으므로 갑은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2번 지문은 X입니다. 기간도과를 이유로 부과된 가산금 징수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산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다. 3번 지문은 X입니다.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면 집행정지 결정이 실효되므로 납부 기간 중단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상실한다. 따라서 갑은 가산금 납부 의무를 면하지 않는다. 4번 지문은 X입니다. 갑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갑은 과징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 과징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5번 지문은 O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제14항 취소소송의 판결 1번 취소소송에서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기초로 직권으로 사정 판결을 할 수 있다. 정답은 O입니다. 해설. 판례는 행정소송법 제26조를 근거로 법원이 사정 판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일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사정 판결을 할 수 있다고 한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행정소송법 제26조
제28조 제1항 전단의 각 규정에 비추어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원이 사정 판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일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사정 판결을 할 수 있다. 2번 취소 소송에 대한 다음과 같은 판결 주문이 있다. 이러한 판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다만 피고가 2015년 3월 3일 원고에 대하여 한 처분은 위법하다. 3. 소송 비용은 과로의 부담으로 한다. 기억 위 판결은 취소 소송에서만 허용되고 무효 등 확인 소송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니은 원고는 피고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청구를 당해 취소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디귿 소송 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이므로 판결 주문 3. 의 괄호에 들어가는 것은 원고이다. 리을 위 판결 주문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의 판단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청구 기각 판결을 하여야 할 공공복리 적합성의 판단 시점은 변론 종결시이다. 미음 위 판결은 기각 판결의 일종이므로 원고는 상소할 수 있지만 피고는 상소할 수 없다. 해설 기억 지문은 5입니다.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은 사정 판결에 관한 제28조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는 사정 판결이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 사정 판결의 가부, 소급, 타견 무효의 행정처분을 소송 목적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28조 소종의 사정 판결을 할 수 없다. 니은 지문은 5입니다.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재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 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 소송 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디귿 지문은 X입니다. 사정 판결에 의해 원고 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소송 비용은 피고 행정청이 부담한다. 리을 지문은 5입니다.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사정 판결을 하여야 할 필요성의 판단 기준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이다. 이는 처분 이후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미음 지문은 X입니다. 사정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모두 사정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 원고는 사정 판결을 할 사정이 없는데도 사정 판결을 하여 원고 청구가 기각되었음을 이유로 다툴 수 있고 피고는 사정 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손해배상 등의 청구에서 패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처분이 적법한데도 위법하다고 선언하였다는 점을 다툴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처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하여 그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였을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적정한 과징금 액수를 판단하여 그 액수를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 있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재량권을 일탈한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하여 법원이 적정한 처분의 정도를 판단하여 그 초과되는 부분만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와 처분의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하여 그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였을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어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 4번 자동차 운수 사업면허 조건을 위반한 갑에 대하여 A 행정청이 부과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때 법원이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자동차 운수 사업면허 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 법정 최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그 취소 범위, 자동차 운수 사업면허 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제재 수단으로 사업 정지를 명할 것인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과징금을 부과키로 한다면 그 금액은 얼마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권이 부여되었다 할 것이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이나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 없다. 5번 행정쟁송에서 일부 취소가 허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기억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된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 니은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심판에서 부과 처분에 재량하자의 위법이 있고 적정한 과징금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 디귿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리을 공무원에 대한 3개월의 정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에서 정직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고 그 3분의 1에 해당하는 1개월의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설 기억지문은 5입니다. 과세처분 취소 소송의 취소 범위 과세처분 취소 소송의 처분의 적법 여부는 과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조세 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다. 니은 지문은 5입니다.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 있어서 취소의 범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여러 개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외형상 하나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하였으나 여러 개의 위반 행위 중 일부의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만이 위법하고 소송상 그 일부의 위반 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과징금 납부 명령일지라도 그 일부의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 디귿 지문은 5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있어서 취소의 범위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 금액이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과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 리을 지문은 5입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 행정청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여기에서 변경은 소극적 변경뿐만 아니라 적극적 변경을 포함한다. 따라서 소청심사위원회는 일부 취소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6번 형사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행정쟁송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그 영업허가 취소 처분 후의 영업행위는 무허가 행위가 아닌 것이 되므로 형사법원은 그 영업허가 취소 처분 후의 영업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행정쟁송 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 무허가 영업이 되는지 여부 소극 영업의 금지를 명한 영업허가 취소 처분 자체가 나중에 행정쟁송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그 영업허가 취소 처분은 그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며 그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그 영업허가 취소 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를 무허가 영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 7번 취소 판결의 기속력은 취소 청구가 인용된 판결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에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
정답은 O입니다. 해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이 규정하는 취소 확정 판결의 기속력과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가 규정하는 기판력의 의미 1.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취소 확정 판결의 기속력은 취소 청구가 인용된 판결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에게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는 작용을 한다. 2. 이에 비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판력이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음과 동시에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 문제가 되거나 무슨 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한다. 8번 취소 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 및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 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치나 종전 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더라도 종전 처분과 다른 사유를 들어서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정답은 O입니다. 해설 종전 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종전 처분과 다른 사유를 들어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이 기속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소급, 이때 동일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 판단하는 기준 취소 확정 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 및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 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치나 종전 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더라도 종전 처분과 다른 사유를 들어서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동일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는 확정 판결에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 종전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 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기본적 사실 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 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에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 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된다. 9번 새로운 처분의 처분 사유가 종전 처분의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 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처분 사유가 종전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면 이를 내세워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 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된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취소 확정 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이 종전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확정 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종전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처분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처분의 처분 사유가 종전 처분의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 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처분 사유가 종전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가 이를 알고 있었더라도 이를 내세워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 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유죄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은 확정 판결에 저촉되는 처분을 할 수 없다. 그러나 기본적 사실 관계에 동일성이 없는 다른 처분 사유를 들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정답은 O입니다. 10번 취소 판결의 당사자인 행정청이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 판결과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이러한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정답은 O입니다. 해설 확정 판결을 받은 처분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을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한 확정 판결과 저촉되는 행정처분의 효력 유무, 소급, 확정 판결의 당사자인 처분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 판결과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서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 11번 거부 처분에 대하여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의 재처분은 신청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여 반드시 신청한 내용대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판결에 의해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는 당사자의 신청 없어도 당연히 하여야 하는 의무이다. 재처분의 내용은 원고의 신청 내용대로 재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판결의 취지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거분 처분의 이유와 다른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절차상의 하자로 취소된 경우에 행정청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다시 거부 처분을 할 수 있다. 실체상의 하자로 취소된 경우에 기속 행위의 경우에는 행정청은 원고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지만 재량 행위의 경우에는 다른 거부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재량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12번 거부 처분 후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에 거부 처분 취소의 확정 판결을 받은 행정청이 개정 법령상의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 처분을 하는 것은 행정소송법상의 재처분 의무에 반한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처분의 위법 여부의 판단 시점은 처분 시이기 때문에 기속력은 처분 당시까지 존재하던 사유에 대하여만 미치고 그 이후에 생긴 사유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 시 이후에 사실 상태가 변동되거나 법률 상태가 변동된 경우에는 기속력을 받지 아니하므로 처분 이후에 개정된 법령 및 허가 기준을 새로운 사유로 들거나 처분 이후에 변동된 새로운 사실을 사유로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거부 처분 취소의 확정 판결을 받은 행정청이 거부 처분 후에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새로운 사유로 내세워 다시 거부 처분을 한 경우도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소정의 재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부 처분 후에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 및 허가 기준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처분도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된다. 유죄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부 처분 후에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 및 허가 기준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은 O입니다. 13번 취소 판결의 기속력에 위반하여 행한 행정청의 행위는 위법하나 이는 무효 사유가 아니라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취소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다. 확정 판결을 받은 처분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을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한 확정 판결과 저촉되는 행정처분의 효력 유무, 소급, 확정 판결의 당사자인 처분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 판결과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서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 14번 건축 허가 신청 반려 처분의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처분청이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아니하여 간접 강제 절차가 진행 중에 상급 행정청이 새로이 그 지역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 제한 공고를 하였고 처분청이 그에 따라
다시 거부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유효한 재처분에 해당하므로 간접 강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토지 형질 변경 및 건축 허가 신청 반려 처분의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아니하여 간접 강제 절차가 진행 중 새로이 그 지역의 건축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건축 허가 제한 공고를 하고 그에 따라 다시 한 거부 처분이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소정의 재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를 요건으로 하는 같은 법 제34조는 적용될 수 없어 위법 제34조가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15번 간접 강제 결정은 처분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원심 판결의 이유가 위법하지만 결론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원심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이때 판결의 취지는 원심 판결의 이유와 원심 판결의 결론을 의미한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원심 판결의 이유는 위법하지만 결론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원심 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소정의 판결의 취지의 의미 원심 판결의 이유는 위법하지만 결론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원심 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의 취지는 상고심 판결의 이유와 원심 판결의 결론을 의미한다. 16번 간접 강제 결정은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에 효력을 미치며 그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제1심 수소법원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33조를 준용하여 배상 명령의 효력이 피고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치게 하여 그 집행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있다. 17번 간접 강제 결정에서 정한 의무 이행 기한이 경과하였다면 그 이후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이행이 있더라도 처분 상대방은 간접 강제 결정에 기한 배상금을 추심할 수 있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간접 강제 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확정 판결의 지연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이 아니고 재처분의 이행에 관한 심리적 강제 수단에 불과한 것이어서 의무 이행 기한이 경과한 후에라도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이행이 있으면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이 간접 강제 결정에서 정한 의무 이행 기한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경우 간접 강제 결정의 기한 배상금의 추심이 허용되는지 여부 소급. 행정소송법 제34조 소정의 간접 강제 결정의 기한 배상금은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으로 하여금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 의무의 이행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 의무 내용의 불확정성과 그에 따른 재처분에 해당 여부에 관한 쟁송으로 인하여 간접 강제 결정에서 정한 재처분 의무의 기한 경과에 따른 배상금이 증가될 가능성이 자칫 행정청으로 하여금 인용 처분을 강제하여 행정청의 재량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는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이 아니고 재처분의 이행에 관한 심리적 강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 강제 결정에서 정한 의무 이행 기한이 경과한 후에라도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이행이 있으면 배상금을 추심함으로써 심리적 강제를 꾀할 목적이 상실되어 처분 상대방이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8번 거부 처분에 대하여 무효 확인 판결이 내려진 경우 행정청의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 의무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하여 간접 강제도 허용된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간접 강제 규정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만 준용되고 무효 등 확인 소송과 당사자 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거부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판결이 간접 강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소급.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이 무효 확인 판결에 관하여 취소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30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34조는 이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 확인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이 거부 처분인 경우에도 행정청의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 의무가 인정될 뿐 그에 대하여 간접 강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19번. 갑은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청은 거부 처분을 하였다. 이에 갑이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의리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갑은 제1심 수소법원에 간접 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2. 의리 재처분을 하더라도 그것이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 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되는 경우 갑은 간접 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3. 의리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간접 강제 결정이 행하여진 경우 간접 강제 결정에서 정한 의무 이행 기한이 경과하노라도 의리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면 더 이상 배상금의 추심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위 취소 소송 계속 중에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고 개정 법령에 이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 규정이 있음에도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된 후 의리 개정 법령을 적용하여 다시 거부 처분을 한 경우 갑은 간접 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5. 만약 갑이 의뢰 거부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무효 확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소 판결의 재처분 의무에 관한 규정과 간접 강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해설. 1번 지문은 O입니다.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를 간접 강제라 한다. 이번 지문은 O입니다. 행정청이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재처분이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타견 무효가 된 경우에는 간접 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의 간접 강제 신청에 필요한 요건 1.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 판결이 있음에도 행정청이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2. 재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종전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등으로 타견 무효라면 이는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와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등에 의한 간접 강제 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3번 지문은 O입니다. 간접 강제 결정의 기한 배상금은 확정 판결의 지연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이 아니고 재처분의 이행에 관한 심리적 강제 수단에 불과한 것이어서 의무 이행 기한이 경과한 후에라도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이행이 있으면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이 간접 강제 결정에서 정한 의무 이행 기한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경우 간접 강제 결정의 기한 배상금의 추심이 허용되는지 여부. 소급. 행정소송법 제34조 소정의 간접 강제 결정의 기한 배상금은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으로 하여금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 의무의 이행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 의무 내용의 불확정성과 그에 따른 재처분에 해당 여부에 관한 쟁송으로 인하여 간접 강제 결정에서 정한 재처분 의무의 기한 경과에 따른 배상금이 증가될 가능성이 자칫 행정청으로 하여금 인용 처분을 강제하여
행정청의 재량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는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제한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이 아니고 재처분의 이행에 관한 심리적 강제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 강제 결정에서 정한 의무 이행 기한이 경과한 후에라도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이행이 있으면 배상금을 추심함으로써 심리적 강제를 꾀할 목적이 상실되어 처분 상대방이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번 지문은 5입니다. 이 경우에는 당연 무효에 해당하므로 재처분을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간접 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주택건설 사업 승인 신청 거부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행정청이 그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은 채 위 취소 소송 계속 중에 도시계획법령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다시 거부 처분을 한 사안에서 개정된 도시계획법령의 그 시행 당시 이미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경고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위 사업 승인 신청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른 재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 법령을 적용하여 새로운 거부 처분을 한 것은 확정된 종전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당연 무효라고 한 사례에 5번 지문은 X입니다.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의 간접 강제 규정은 부작위법 확인 소송에만 준용되고 무효 등 확인 소송과 당사자 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거부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판결이 간접 강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소급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이 무효 확인 판결에 관하여 취소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30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34조는 이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 확인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이 거부 처분인 경우에도 행정청의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 의무가 인정될 뿐 그에 대하여 간접 강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